결혼 10년 차 42살 김미연입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해 보이던 제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쩌면 제 삶의 한 조각을 다시 맞춰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밀려온 적이 있나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튀는 것 없이 조용하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삶은 늘 계획적이었고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흔한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첫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회의적이었죠. 그러다 30이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중매를 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지인의 결혼식에서 재환 씨를 만났습니다. 재환 씨는 저보다 3살 많았고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게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읽는 것을 즐기며 거창한 여행보다는 가까운 공원 산책을 좋아하는 처음부터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스며드는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재환 씨는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기억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새벽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선물하며 저의 감수성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의 진심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재환 씨가 너무 무뚝뚝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재환 씨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부모님도 재환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성품도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9에 만나 31에 결혼한 저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함께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환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재환 씨는 잠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저보다 늦게 퇴근했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보채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도 할까 말까 한 잠자리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환 씨 혹시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아니 미연 씨.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냥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잠자리 생각도 안 나네요. 미안해요. 그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어색하게 피하거나
잠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매력이 없어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원망하며 옷차림이나 외모를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좀 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재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저한테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재환 씨는 제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연 씨,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미연 씨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좀 피곤하고 요즘 체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그는 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가 말 못할 지병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재환 씨가 저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잠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핑계를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른 설명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었고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였기에 저는 혼자서 모든 고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흔한 건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저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재환 씨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오는 메시지, 그리고 재환 씨가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촉이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새벽 재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고 얼핏 보이는 메시지 내용은 제 심장을 쿵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별 재환아, 보고 싶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핸드폰 잠금을 풀었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가 10년간 믿고 살아왔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저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 밤을 보냈다는 흔적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잠자리 깊이가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구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해답은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환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재환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의 핸드폰을 들이밀었고 그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봐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 사람이 누군데 당신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환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제 발목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사과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요. 사과할 거면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왜 1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저는 게이예요. 남자를 사랑해요. 그의 고백은 저에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게이라니.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저와 1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고백.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환 씨는 제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성에 대한 끌림이 강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도저히 드러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 속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나도 노력했어요, 미연 씨. 정말 노력했다고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를 만나기 전에도 몇 번의 동성 연애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내면적 갈등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고 저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우리는 뭐였던 건데요? 제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연 씨를 존경했고 많이 아꼈어요. 편안했고 함께 있으면 늘 행복했어요. 나에게는 미연 씨가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사랑의 감정 그건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미연 씨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라니.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는 저를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겼다는 말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회피했던 것,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던 것, 때때로 어딘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재환 씨의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 탓으로만 여겼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좋은 남편이었고 가정에 충실했으며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단 한 번도 의심의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환 씨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늘 미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직장 생활이 바쁘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갖자고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밤낮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고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1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저 바보처럼 그를 믿기만 했을까?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저는 고립된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재환 씨를 너무나 좋게 보고 계셨고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고 저의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환 씨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었고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깊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연 씨,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저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재환 씨와의 첫 만남, 데이트 에피소드,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신혼 초에 어색했던 잠자리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특히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 앞에서 행복하게 웃던 재환 씨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을까? 저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침대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재환 씨를 보면서도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울감은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나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재환 씨의 고백 이후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환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재환 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재환 씨는 제 말에 오열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미연 씨,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미연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속였고 내 삶의 전부를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42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저의 남은 인생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재환 씨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이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 어린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쏟아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림을 배우러 다녔고 주말에는 평소 관심 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왔고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혼 1년 후 저는 우연히 동호회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저보다 5살 많았고 따뜻하고 푸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도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미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미연 씨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고백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 저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교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고 비로소 제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미소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그려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픔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더 큰 성숙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저의 삶의 한 부분이며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말 못할 아픔이나 숨겨진 그림자가 있나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